자, 부활의 2부 23장부터 볼게요. 네흘류도프가 페테르부르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교계와 여러 그 법조 인사들을 이제 만나다가요. 셀레닌하고 우연히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셀레닌은 옛날 친구인데 지금 차장검사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제 옆길로 새서 셀레닌의 인생을 짧게 묘사를 하는데, 거의 그 이반 일리체의 죽음, 이반 일리체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는 모범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는 굉장히 훌륭한 이제 공직자이고, 그럼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도 되게 원만합니다. 원만한 비결은 뭐냐면 서로가 기대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생활도 이제 원만하고, 약간 쇼윈도 부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뭐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부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레니는 어쩌면 이제 이것이 기만이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이 아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런 생활 속에서의 불만 같은 거는 여러 그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이제 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된다든지 종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볼테르나 쇼펜하우어나 스펜서나 콩트, 오기스트 콩트 이런 사람이겠죠. 뭐 헤겔 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는 안 읽고 누구는 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실 삶을 이렇게 잘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어두웠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만이고 허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참된 삶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흘류도프를 만났는데 불편한 이유가 바로 그것, 즉 그가 네흘류도프를 알았던 시절에 생각했던 참된 삶으로부터 너무나도 이제 유리되어 지금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불편했던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헤어졌지만,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셀레니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고군분투 해가지고 동분서주 해가지고 나중에 3부에 가서 카투샤 마슬로바가 이른바 누명을 이제 벗게 되고 형이 감형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정으로 가면 원로원에다가 이제 상소로 올렸지만은 결국 기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그 유죄를 확정 지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마슬로바는 이제 시베리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참 괴롭겠다라고 네흘류도프가 생각하는 게 1번. 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아, 이렇게 되면은 완전 나가린데, 완전 나가린데죠. 자기 계획에도 이제 사질이 생긴다. 이게 2번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마슬로바 자신의 고통보다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겪게 될 여러 문제점에 조금 더 더 많이 치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톨스토이가 네흘류도프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기주의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작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톨스토이 본인의 이기주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얼마나 예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계속 이게 이제 칠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쓸 때 칠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여전히 남자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네흘류도프가 두 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카투샤가 나타나서 세 여자가 됐잖아요. 아무튼 근데 여기 그 페테르부르크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업무를 보는 중에 네 번째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름이 마리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외국 이름을 쓰니까 프랑스어나 영어나 이렇게 갖고 와갖고 주로 이제 프랑스어인데, 마리에트, 이것도 이제 마리아죠 뭐. 마리에트라는 이름의 어떤 여성과 살짝 썸의 느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데요. 이 짧은 순간에 명백히 이건 플러팅이에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마리에트도 또 유부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살풋살풋 서로 이제 봄바람이 조금 불고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자신도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마슬로바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업무를 보러 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실리옙스키 섬, 페테르부르크에 있는데요. 거기 바실리옙스키 섬을 찾아가는데, 슈슈토바 집, 이건 이제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찾아가서 그 리디아라는 여성을 만나는데요. 이 리디아, 그러니까 리지아는 운동권이에요. 혁명하는 여성이에요. 그녀는 이제 이모 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모도 위험해요. 전부 다 온 가족이 통째로 정치권, 통째로 이제 혁명가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의 혁명가를 알면서 베라 보고두홉스카야를 알면서 또 그녀와 관련된 여러 인물을 이제 찾아가고, 리지아를 알게 되면서 또 그 이모도 알게 되고 이렇죠. 그래서 26
6장에 보면 이제 그쪽에 집이 이제 묘사가 되고 이모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독방은 되게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은 진정한 혁명가라면은 오히려 그 독방이 휴식처이고 안식처다라고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가들은 항상 이제 불안한 상태인데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불법을 지금 어쨌거나 자행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잡힐지 모르니 되게 불안한 상태인데 오히려 갇히면 어떻게 된다?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잡힐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쉬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게. 바깥 생활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3배나 된다 할지라도 뭐 자유가 구속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이거 읽어서는 혹은 이제 톨스토이가 마일드한 사람이니까 되게 온건한 사람이니까 이런 쪽으로는 그리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톨스토이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지 막 고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없어요. 그게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묘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바깥 생활보다 3배 된다 해도 처음 감방에 넣어질 때 받은 정신적 충격만 없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갇혔다. 그걸로 인해서 느끼는 충격만 없으면은 이후에 감옥 생활은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모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가혹행위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줍니다. 베라 보고도프스카에게 전해주라고. 근데 일부러 봉하지를 않아요. 이건 네가 보고 싶으면은 편지 내용을 봐라라고 하는 거죠. 봉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젊은 세대는 모를 수가 있는데 저도 봉한 세대구나. 근데 저는 이제 풀로 이렇게 봉한 세대고요. 그 이전 세대는 이 인 있잖아요. 인장, 그 빨간 거요. 그거를 찍어 갖고 봉하거든요. 그래서 제7의 봉인, 그걸로 이제 봉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뜯으면 당연히 뜯은 흔적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을 보면 또 역시나 그 인맥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종교사건 해결하려고요. 분리파 교도사건, 종교사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가트리오프라는 사람을 이제 또 방문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또뽀로프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해 줍니다. 이 또뽀로프는 종교 문제, 종교사범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인맥에 사람의 이렇게 찾아가는데 거의 뭐 인간지네, 이 정도면 진짜 인간지네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분리파 교도, 그러니까 종교사범인데요. 일종의 이들이 이제 잘못했다 그럼 유형을 보내는데요. 가족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가족은 같이 안 가고 여기 남는다. 아니다. 그 가족들도 같이 보내서 같이 지내게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탄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을리도프가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자기 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네,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의 어떤 그 사회사업가로서의 톨스토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폭넓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거고요.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보호요. 나를 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거예요. 진짜 그 만다꼬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니네 아나 만다꼬. 이렇게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너가 이러저러한 일로 불행을 겪으면 나도 속상하니까 같이 속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속상하면 되니까 너라도 잘 되라고,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분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같이 붕괴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의 그런 사회사업가로서의 모습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뽀로프는 너무 제가 이 부분이 지루해가지고, 또뽀로프가 캐릭터로서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공책 정리한 거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익이 어쩌고 공익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만 이제 챙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네글리도프는 굉장히 이제 그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일벌백계니 뭐 발본색원이니 어려운 막 한자어를 써가면서 이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가증스럽고 이제 위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네글리도프의 그
또 자기 기만이라는 거는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뭡니까? 그 사회에 철저하게 속해가지고 그 단물을 쪽쪽 지금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뭔가 불편해지는 거 싫잖아요. 자기 거는 또한 포기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톨스토이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가트로프, 또뽀로프 이런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 임해가지고 일하는 방식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공직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죠. 좋은 점, 나쁜 점 다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인데요. 이게 이제 그 톨스토이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교계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무도회라든지 오페라 극장이라든지 뭐 그 당시 영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그 여자 한 명 나왔잖아요. 여성 캐릭터 이제 귀족 여성을 등장을 시켜야지 이게 그림이 되니까. 옷도 이쁘고 화장도 이쁘고 뭐 이래야지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가잖아요. 샤넬도 입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 마리에트를 한번 등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되게 웃겨. 이 바쁜 와중에 또 옷을 차려입고 나갑니다. 일종의 어장 관리를 또 하는 건데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여성의 유혹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제 나 자신이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요. 예쁘게 차려입고 연미복으로 차려입고 이제 가는데 공연되고 있는 그게 제목은 뭐냐면 춘희입니다. 춘희라고 요즘은 번역을 하나요? 이게 라트라비아타 그죠? 동백꽃 아가씨 요즘 그냥 그렇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또 극도로 낭만적인 텍스트잖아요. 로맨스 자극하는. 근데 이제 부활은 그런 소설이 아니고 여기서도 또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이제 부수적인 인물인데요. 그런 인물조차도 이렇게 이제 세심하게 톨스토이가 다룬다는 게 핵심이고 이 마리에트가 유부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네흘리도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선수들이라 네흘리도프 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실은 오늘 제가 떠났어야만 했는데 당신과 이제 여기서 만나 뵙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는 식으로 살짝 흘리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그 다음에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밤치장을 야하게 화려하게 한 것이 약간은 이제 약간은이 아니고 대놓고 이제 플러팅인데 그게 또한 네흘리도프는 그 속이 빤히 보이니까 역겨우면서도 동시에 이제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마슬로바처럼 대놓고서 저렇게 매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닌 것 같이 우아한 척 하면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여인과 귀족 여성과 둘 사이 이제 대비를 하면서 저쪽은 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쪽은 도대체 뭐냐 정말 더럽다 역겹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톨스토이 소설의 키워드죠. 이건 정말 위선이다 기만이다 허위다 거짓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29장 페테르부르크에 출장 갔다 온 것이 이제 결국 성과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모스크바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 마슬로바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잠시 지난 시간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 감옥 안에서 그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애들도 돌보고 약간 간호조무사처럼 마슬로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흘리도프가 페테르부르크에 갔다가 와보니까는 조수하고 말썽이 생겨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네흘리도프가 말하자면 이제 분기탱천하는 거죠. 나는 이름 있는 귀족이고 공작이니까요. 상류사회의 딸이라면 누구든지 나한테 이제 시집 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 큰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는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카투샤 마슬로바입니다. 내가 나서서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병원 조수 따위와 관계를 갖다니 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해예요. 그죠? 오해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서 그 네흘리도프의 시해의식 같은 게 드러나고 자기도 지금 마슬로바한테 여자로서의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항상 장착되어 있는 기본 감정은 뭡니까? 질투가 이제 또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결혼해 주려고 하는데 지가 뭔데 고마해도 지금 황송합니다 해도 못할 때 지가 지금 바람을 피워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시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기탱천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녀가 조수와 관계를 갖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네흐류도프가 초창기에 보여주는 이기주의의 광증이 지금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쯤 되면 이건 이타주의의 광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사도이즘과 마조히즘처럼 진짜 한 끗 차이로 사실은 같은 이제 기전에 같은 심리적인 기전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어떤 현상인데 이 이기주의의 광증에서 그냥 이타주의의 광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타주의도 정말 실은 이기주의의 발광 상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지만 마슬로바 입장도 이제 조망을 해주는데요. 어쨌거나 그녀는 많이 변하고 있고 처음에는 네흐류도프 공작이 미웠지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 모든 것은 뭐다? 네흐류도프 공작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쟤 다 어처구니 없는 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뭐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너 때문에 내가 이제 망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네 덕분에 살고 있다 이런 식인데 너무나도 다들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19세기 맥락에서 봐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성 캐릭터가 보면 볼수록 너무 이제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2부는 더 그렇고요. 자, 30장으로 가면은 이제 네흐류도프가 자기 할 일을 이제 꾸려봅니다. 이미 이제 마슬로바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이송하기 위한 이제 그 죄수단이 이제 꾸려지는 상태거든요. 첫 번째, 어쨌거나 마슬로바를 구제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토지 문제를 또 어쨌거나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 점점 더 나한테 이제 도움을 이제 청하고 있는 죄수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문제를 최대한 이제 해결을 하자. 못하겠는 거는 깔끔하게 거절한다.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요. 형사재판 제도의 기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보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회사업가로서의 톨스토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요 번역본에 150에서 151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4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톨스토이가 공부를 이제 많이 한 거죠. 죄수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톨스토이는 네, 도스토옙스키하고 다르게 워낙에 이제 상식적이고 이 점에선 범용한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대한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탐구를 한다라기보다는 철저히 이제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책도 많고 자료도 많은데 자기 말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지루했고 읽기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소설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너무 지루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주자면은 어떤 이제 인간의 그런 존엄성의 문제라든지 재판의 여러 허점이라든지 범죄자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들의 문제, 행정적이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톨스토이가 이제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 이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인데요. 이제 떠납니다. 한여름이에요, 여러분. 7월 5일에 이제 마슬로바가 속한 부대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소설이 3월인가요? 5월인가요? 봄에 시작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어느덧 이제 재판에서 그 유형지로 이제 출발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걸 이제 보면 되고요. 톨스토이 소설치고는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과 평화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챕터가 바뀔 때마다 나타샤를 비롯한 친구들이 쭉쭉 자라거든요. 그렇고 이제 그 안나 까레니나 같은 경우에도 꽤 시간이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고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가 자라고 하는 이제 시간들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부활은 시간도 되게 이제 시간의 그 영역이 좀 짧은 편이다. 자, 마슬로바가 이제 출발하고요. 그 죄수단이 거기에 이제 네흐류도프도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데 누나를. 근데 누나가 왔어요. 누나가 이 네흐류도프를 만나려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누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누나랑 10살 차이가 나니까 누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모에 더 가까운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잘 지냈다. 하지만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둘의 관계가 망가졌다. 둘 다 타락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톨스토이를 우리가 도덕군자라고 부르는 건 결코 틀린 게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인생 피곤하게 산다 싶은데 그 누나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네. 누나는 유격적인 사랑에 의해서 결혼함으로써 또 동생은 이건 이제 네흘류도프인데요. 군대 생활과 무질서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두 남매는 다 타락을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유격적인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는 게 사실 연애 결혼이라는 건데 결혼 잘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매부와는 정말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도 둘을 낳고 아들 딸 낳고 다 잘 살고 있어요. 전부 이발이 일리치예요. 잘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흘류도프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무질서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굳이 타락까지 될 건가 싶은데 톨스토이는 이제 이거를 타락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누나의 입장을 묘사를 해주는데요. 누나가 그 사격의 소문이 이제 엄청 빨리 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흉흉한 소문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너 남동생이 젊은 날에 조금 관계가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점잖지 못한 여성과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영지에 가가지고 토지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서 이 누나가 지금 조금 심기가 불편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하고 얘기가 당연히 이제 진척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농민토지은행이라는 게 언급이 됩니다. 이게 1882년부터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그 농노해방이 있었던 게 1861년인데요. 그 즈음에 이미 이 비슷한 제도는 이제 생겼을 건데, 그러니까 농민토지은행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자 같은 걸 되게 싸게 해가지고 이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대여를 하는 거죠. 이 농민이라 하면 그러니까 왕년에 농노였던 사람들인데 이제 풀려난 사람들요. 근데 사실 니네들 해방이다 해도 땅이 없으면은 이 농경사회에서 뭘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오해순 말대로 나 공순이 하래, 공장 가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공순이들은 뭐죠? 아무튼 이제 그건데요. 그 토지를 이렇게 빌려주는 은행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데서 농민으로 하여금 토지를 대출받도록 하지 않고 네가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갈등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32장을 보면은 누나가 이제 편지를 두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호텔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왜 호텔이냐면 이 무렵에 이제 네흘류도프는 이미 자기 집에서 나와서 호텔에서 이제 묵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카츄샤 문제라든지 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이제 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형제 자매가 성장기에 엄마 아빠 집에서 같이 이제 자랄 때는 굉장히 살뜰한 관계지만 네,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혹은 이제 가정을 꾸리지 않더라도 각자 이제 다른 식의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은 만나면은 싫지는 않지만 어릴 때 같은 그런 이제 친밀감은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네흘류도프가 이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이제 누나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되게 불편한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요. 사실 뭐 누나는 그래도 누나인데 매형이 나오는데요. 매형하고 이제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이제 쓰는데 뭔가 이제 되게 어색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고 토지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같으면 이제 누구를 찍을 거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권영국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또 하면 야 그래도 이재명을 찍어야지 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매형이 어떻게 되더라도 토지 사유제는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형의 생각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더 옳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번영 계속 더 잘 살게 되는데요. 왜 가난이라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그 헨리 조지가 던졌던 문제는 유효하다고 이제 봐야죠. 지금 우리도 똑같으니까. 네. 그 얘기가 좀 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인데요. 네흘류도프 조금 빈정이 상했어요. 매형과 누나와 이제 그의 아이들이 자기의 뭡니까 상속자니까. 왜냐하면 네흘류도프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니까 자기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거 보면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돈에 대한 부동산이나 혹은 동산이나 이런 자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
그 생각의 어떤 상식에 경의를 표하게 되고, 인정은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자기 땅을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 거에 간섭하는 게 되게 못마땅한 거죠. 이제 기분은 또 나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잠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장인데요. 일기를 씁니다. 네, 네글류도프는 일기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노년의 톨스토이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이 자기 완성, 일기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요. 끊임없이 어떤 자기를 완성하려는 그 노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마슬로바의 삶이라든지 그녀가 이제 느끼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제 내 마음은 평정되었다. 낡은 생활은 영원히 작별이다. 이거요. 여기 이제 2권의 176쪽입니다. 요 번역본에. 자, 그리고 이제 하숙비도 다 정산을 해요. 하숙비가 아니라 이제 장박을 끄는 거잖아요. 호텔비도 이제 다 정산을 하고, 이제 자기도 출발한다. 같이 이제 떠납니다. 뜨거운 7월의 여름날이었다. 여기 2권의 177쪽인데요. 남자 제수가 623명, 여자 제수가 64명입니다. 01가 여러분 더 많아요. 남자가. 그러면 이 여죄수는 뭐죠? 여자 자체가 죄인인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남죄수가 이렇게 가면은, 예컨대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유형을 떠나는데 또 누가 따라갑니까? 소냐도 따라가잖아요. 애들도 또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죄수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붙은 무슨 식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많죠. 그죠? 다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네흘류도프라는 낯설게 하기에 시선으로 이제 쭉 묘사를 해주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수들에게 돌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동정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우 더러워.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데 마지막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요 2권에 이제 186쪽인데요. 이렇게 그 수업을 하면은 지금 학생 보고 읽으라고 하겠는데 아무나 집어가지고 좀 읽으라고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읽어야겠네요. 어떤 목이 가는 소년이 나와요. 그 소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랄 것 없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며 누군가 저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 소년은 머리를 깎이고 족쇄가 채워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이들에게, 그런 형벌을 가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고요. 지금 죄수들을 보니까 죄수들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그거에 이제 동정과 어떤 공포와 이런 걸 느끼는데, 나랑 다를 바 없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든 그 힘, 그 다음에 그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고요. 그 때문에 소년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는데, 이런 때 그런 이유로 운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눈물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귀족 소년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소년 톨스토이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의 톨스토이인데 칠순에 이르렀지만은 그 톨스토이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다각도로 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런 노력, 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는 정말 눈이 8개 달린 어떤 거미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작가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장 엄청 덥습니다. 누나한테 아까 좀 너무 뻣뻣했다고 사과 편지를 쓰려다가 이제 말고요. 많은데 그 와중에 바깥에서 제수가 이제 쓰러집니다. 7월이고 덥다고 이제 계속 묘사가 되잖아요. 이때 뭐 에어컨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선풍기도 사실 러시아는 되게 부실했는데, 제가 유학을 갔던 2001년도 여름을 생각해 보면 선풍기도 없는 와중에 뭐 이렇게 다 손부채 같은 걸로 하고 이제 있었단 말이죠. 뭐 19세기는 오죽했을까 싶고요. 자, 37장에 오늘 벌써 2명이나 이렇게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중에 1명은 젊은데 죽었어요. 날이 덥잖아요. 그럼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부패를 하게 되는데, 빨리 이제 썩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일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귀찮은 이제 일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짧게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름이라서 3명이나 죽습니다. 이 시신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걸 이제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참 골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죄수들 중에서는 배가 부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출산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아기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죄수들이 이때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19세기에 제가 그 한정숙 선생님의 연구서로 가지고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도보, 마차, 기차, 일단 걷는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죄수 혹은 특정 구역에서는 마차를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특정 죄수,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구역에서는 기차를 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도중에 많이 죽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라도 돌라치면은, 예컨대 뭐 지금 우리 코로나라든가 그에 준하는 무슨 뭐 전염병 그런 거라도 이제 돌다 치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사형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냥 저절로 사형으로 이제 처리되는 거죠. 다 죽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도중에 이제 동선이 겹쳐가지고요. 코르차기나 공장 영예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누나도 또 이제 만났다고 돼 있고요. 누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까 뭐 재수가 죽었어 누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죽었어요 누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토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까 그 누나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사과 편지 쓰려고 했잖아요. 그거 마음에 이제 뒤끝이겠죠. 쿠즈민스크의 토지는 그 앞에 여기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그 토지는 아직 농부들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누님의 아이들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누나 이름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로고진스카야입니다. 라고진스카야. 로고가 아니고 라고진스카야.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라고진스카야. 네흘류도프의 누나인데 성이 다른 거는, 누나는 시집을 갔으니까 원래는 네흘류도바였을 텐데 남편의 성에 따라서 라고진스카야로 바꿔가지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라고진스카야인데요. 이제 내가 죽으면 토지는 누나하고 누나 아들이 가져가면 돼라고 이제 아이들이 가져가면 돼 하니까, 이제 누나가 드미트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려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나는 지금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더라도 나는 애는 안 가질 테니까 토지는 누나랑 누나 애들이 가지세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줘 하고 말했지만은, 네흘류도프는 누나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속물적인, 이게 되게 속된 대화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돈 문제일수록 더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톨스토이가 되게 잘 저는 이제 쓴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쓸 때 톨스토이 그 소설이 빛나잖아요. 약간의 이제 제인 오스틴 같은, 이제 제인 오스틴 뭐 특히 오만과 편견 같은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건데 이제 이 부활은 그런 소설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누나랑 이제 이게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대화가 끝을 맺고요. 40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지루하고요. 뿌가초프나 라진, 그러니까 스첸카 라진이나 이제 예멜리안 뿌가초프인가요? 이런 식의 이제 반역자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이런 이제 행정하는 이제 놈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이제 제기를 하고요. 41장에 보면은 지금 기차 타고 있는데 제수를 이제 기차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3등 칸인데 엄청 더워요. 덥고 힘든데, 저희는 아우슈비츠를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화물칸에다 사람 싣고 이제 바로 뭡니까 그 소각장,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가스실로 보내는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뭐하게 읽히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네흘류도프의, 아까도 말했지만 낯설게 하는 시선으로 여러 이제 그 민중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사연도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도식화되어 있어가지고 민화의 느낌을 조금 지울 수가 없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니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차를 이제 세워요. 여기서 이제 네흘류도프의 시선으로 그 노동자라든지 뭐 민중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또 조망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귀족들도 이제 또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코르차긴 그 공작 집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미씨의 여동생인 거죠. 이게 중학생이 나오는데, 이런 귀족들의 모습도 이제 짧게 보여준다. 그러고서 이제 결과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나의 세계다. 하고 이제 네흘류도프는 이런 이제 노동자들의 이러이러한 걸 이제 바라보고요. 네흘류도프는 인간다운 노동 생활에서 기쁨과 고통, 즐거움을 직접 겪고 느끼고 있는 이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의식하였다.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이 죄수들,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네흘류도프는 그 거의 뭐 노동을 통한 자기 합일 그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에서 이반 데니소비치가 벽돌 그거 하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 같은 거, 싸우면서 느끼는 희열 같은 거, 환희 같은 거 그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상류사회가 아닐까. 자기가 이제 그런 겪었던 그 다음에 저 귀족들의 나태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떠올리면서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낯설고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여행자가 맛볼 법한 기쁨을 느꼈다라고. 근데 자기는 지금 벌 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는 강제된 노동의 지금 그런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낯설고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여행자가 맛볼 법한 기쁨을 느꼈다고. 2권의 236쪽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이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부활의 2부의 이제 마지막 장이고 이제 거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23장에서 지금 이건 이제 42장입니다. 42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압축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이제 쉽지 않았을 건데요. 35분 정도 이제 40분까지 안 되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압축이 되는 게 솔직히 이제 너무 지루해서 그런데요. 이 2부 자체가 마슬로바보다는 네흘류도프 비중이 이제 크고 마지막 문장도 어떤 이런 새로운 세계, 민중과 노동자 죄수들을 통한 이런 새로운 세계를 접함으로 해서 주인공 네흘류도프가 느끼는 기분, 희열감, 황홀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설이 조금 지루해가지고 기법적으로는 이제 낯설게 하기가 이제 되게 도드라지고요. 그리고 1부에 비해서 이제 2부가 이렇게 재미가 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 정리한 연구서에 나온 표현을 쓰자면은 톨스토이의 부활은 사실상 뭐가 없다, 플롯이 없다. 그래서 플로틀리스. 쭉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서술해 가는 이제 이런 식인데요. 약간 이제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한번 쓴 소설은 마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건 톨스토이가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3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